6.17 대책 이후 아직 조금 이릅니다만 시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매매시장 변화가 있나요? 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네. 이 서울의 경우 0.06% 상승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네. 특히 강남 3구는 6.17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로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강남구는 0.05%, 송파구와 서초구는 0.07%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률이 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일 전에 거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이 6.17 대책 풍선 효과를 막아보자 이런 대책이었는데요. 이 풍선 효과로 지목됐던 강북, 수도권, 충청권 이쪽 시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 지역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전과 청주는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은 0.34%, 경기는 0.39%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대전과 청주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0.75%, 청주는 0.46% 오르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6.17 대책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이런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6.17 대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김포의 한 공인중개사 설명입니다. 1제곱미터가 3개월 전에도 한 6억 정도, 5억 9천, 6억이었고 지금은 6억 2, 3천에서 6억 5천 맥스로 지금 서 있습니다. 3, 4평이 장기 한강 신도시 쪽만 들어가봐도 4억 4천대, 4억 3천대도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한 5억 넘고 5억 3, 4천 이렇게 뛰어온 거거든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올라 대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랬군요. 파주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주시 아파트값은 0.27% 올랐습니다. 대책 발표 전에 0.01% 오른 데 비하면 큰 폭으로 뛴 건데요. 문의를 해보니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오 기자, 김포, 파주 왜 오르는 겁니까? 네, 두 지역은 개발 호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GTX 노선 확정과 또 대북 소사선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여기에 6.17 규제를 비껴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의 집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기자, 이 대책 발표 때 이들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이미 좀 예견, 우려가 됐었는데요. 정부가 애초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뺀 것, 좀 아니했던 것, 이런 것 아닐까요? 네, 당초 정부는 이들 지역이 남북 접경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어서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규제 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지역 집값이 뛰자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방침도 밝혔지만 집값만 띄워줬다는 비난을 피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오 기자, 6.17 대책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막차 타자 열기, 이런 열기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한 곳도 있다고요? 네, 6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잠실 일대에 매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네. 최근 강남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지정 전에 막차를 타려는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네. 잠실동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대책 발표 다음 날 21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1천만 원으로 하루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고요. 네. 다른 지역도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 집값 불안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재건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책 발표 뒤에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는 최대 1억 원까지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살펴보면 은마아파트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이 6월 1일엔 19억 5천만 원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발표됐던 17일에는 19억 원으로 낮아졌고 20일에는 18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일부 집주인들이 이 요건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잇따른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살펴본 강남 재건축의 대표단지 음마아파트 상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 4명 중 3명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 4,400여 가구 중 3,00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곳은 추진이 구성 단계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거주 요건 규제 1호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3,000여 가구 집주인 중 상당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학군 수요가 높은 대치동과 강남 일대에 전세난을 부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영 기자, 재건축 시장의 위축,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다 2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로 이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잇따른 규제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조정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에 공급될 만한 새로운 아파트가 더 줄어든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자체는 굉장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정인 기자, 지금 쭉 살펴보니까 6.17 대책 일부 좀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정인영 기자. 6.17 대책 이후에 전세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전세 가격이 0.08% 상승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탓입니다. 강남 4구는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에선 마포구와 노원구, 용산구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정인영 기자, 이 6.17 대책이 갭 투자 그리고 또 법인 투자에 대한 매매 투자에 대한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 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